무사히 귀환한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이나 흘러 있었고 설마 했던 그 행성에 개척민까지 가 있었으니 다시금 에이리언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에이리언 2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이 편은 첫 작품을 맡았던 리들리 스콧이 아닌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는 1편이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지만 늘어난 속편의 제작비와 이를 위한 기대 수익, 즉 1편의 흥행은 우연일 뿐 당시 공포영화의 수요가 줄고 있다고 판단해 속편 제작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제작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는 7년이 지나서야 빛을 볼 수 있었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준비하던 터미네이터의 각본을 보고 연출을 제안, 리플리와 미래 군인을 연결해 초기 각본을 완성, 현재의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터미네이터에서 카일리스 역을 맡은 마이클 빈이 힉스 상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새로운 틀이 되었으니 리들리 스콧이 염두하지 않았던 방향성으로서 새로운 흐름을 가져옵니다. 리플리의 동면을 끝으로 마무리됐던 탈출선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6주 후에 도착할 것이라던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I should reach the frontier in about 6 weeks.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하면서 먼지가 뒤덮인 상태였지만 전투의 여파는 그대로 남아있어 에이리언을 상대했던 작살총이 놓여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면 중인 리플리를 발견한 구조대. 해당 무전은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출된 리플리는 소명의 기회를 갖지만 오히려 회사는 그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that it resumed its course and was subsequently set for self-destruct by you. 에이리언과 맞서는 과정 중 함선을 포기하고 폭파시켰던 것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미 애쉬의 보고를 통해 사건의 개요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진상을 숨기기 위해 그녀를 몰아세웠던 것이죠. 42 million in adjusted dollars. That's minus payload, of course. 왜냐? 에이리언의 가치를 독점하기 위해서요. 이는 추후 노스트로모어가 착륙했던 행성 LB-416의 개척 과정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회사는 행성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람들을 보내 테라포밍하고 거주하게 만들었으니 There have been people there for over 20 years and they never complained about any hostile organism.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잔혹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설정인 것이죠. Look, those two specimens are worth millions to the bioweapons division, right? 리플리를 만나러 온 버크와 고먼 중위, 다시 행성으로 향할 것을 제안하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데 그녀가 처한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I heard you're working in the cargo dock. 확장판에서는 그녀의 면허를 무기한 정지시키는 장면이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Is unfit to hold an ICC license as a commercial flight officer. Said license is hereby suspended indefinitely.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행성과의 교신이 갑작스레 중단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확장판에서 사람들에 의해 개척된 행성의 모습과 페이스허거의 출연으로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파견팀에 합류한 리플리. 그녀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이름은 술라코인데 이는 1편의 배경이었던 화물선 노스트로모호에게서 영향을 받은 장면입니다. 술라코는 조지프 콜레드의 소설 노스트로모에 나오는 항구 마을이거든요. 은광이 있는 남미의 가상 도시로서 그중 노스트로모는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은괴를 옮겨야 하는 과업을 맡은 모습을 지구에 자원을 운송하는 것과 빗댄 것이죠. 하지만 그 은괴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 노스트로모의 손에 쥐게 된 상황을 갖추기 위해 회사의 이익과 상반된 선택을 내리는 승무원들의 모습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면 장치에서 깨어나는 사람들, 해당 세트는 3개만 만들어 놓고 거울을 배치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트릭을 걸어둔 것입니다. 이에 대칭되는 순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이리언을 지칭하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Xenomorph may be involved. Excuse me, sir. A what? A xenomorph. 제노모프는 다른 형체라는 뜻으로 인간과 구별되는 생명체로서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의외로 제목인 에이리언을 부른 적은 없죠. 해병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One of our crew members was brought back on board with something attached to his face. 1편에서 페이스허거의 공격을 받았던 케인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Kane seemed fine. We were all having dinner and 행성에 도착 전 화물을 옮기는 대원들. 추후 리플리 또한 파워로더를 사용해 퀸과 대항합니다. 해당 기계는 실제로 운용 가능한 모델이었으나 기계로 만든 장치가 아닌 형태만 갖춘 모델에 거국의 스턴트맨이 들어가 2인 삼각하듯 함께 움직이며 구현한 것입니다. Standing behind Sigourney right now is this big 270-pound bodybuilding English stuntman. 정말 자연스러워서 진짜 있는 기계인 줄 알았네요. 버크의 계략에 의해 문이 잠긴 실험실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리플리.
그러나 이 역시도 버크에 의해 막혀지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 스프링클러를 켜는데 해당 장면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 영화 초반부 그녀가 담배를 피는 장면을 넣어뒀습니다. 이야기는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는 정보로 진행하면 안 된다던 그 언젠가 수업에서 다뤄진 내용을 정확히 떠올리게 만든 설정 배치로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한편 페이스허거는 1편에서보다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했기에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구현했습니다. 사람을 확 덮치는 모습은 줄을 묶고 타이밍에 맞춰 당겼다고 하네요. 개척자들 몸속에 넣어놓은 칩으로 지하시설에 진입하는 해병들, 이때 벽에 붙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본래 1편에서는 승무원들이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닌 그대로 제압돼 고치로 묶여있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페이스허거가 탄생하는 알이 숙주의 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장면이 삭제되면서 알의 존재에 대한 설정을 메꿔야 했죠. So who's laying these eggs? 퀸 에이리언의 등장은 바로 그 삭제 장면에 의한 공백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개척맨을 뚫고 나오는 체스버스터. 1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체스버스터의 구현을 위해 손으로 움직였던 것과 달리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장면이만큼 이를 아는 관객들에게 조금 더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작중에서는 리플리와 뉴트가 유대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주제 중 하나가 모성애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리플리에겐 딸인 아만다가 있으며 그에 대한 묘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Amanda Ripley McLaren.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삭제되면서 리플리가 왜 그렇게까지 뉴트를 구하려 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게 됐죠. 이는 퀸 에이리언이 알을 지키기 위해 제노모프를 통제시키는 장면과도 연결지을 수 있어 다른 생명체지만 같은 모성애를 공유한다는 복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었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상 삭제되었습니다. 딸은 나이를 먹고 사망했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딸의 사진으로 나온 인물이 시고니 위버의 어머니였기에 해당 장면의 삭제는 배우의 큰 반발을 불렀다고도 하네요. 이렇듯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해당 장면에 대한 설정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게임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캐릭터로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리플리가 얼마나 대단한 전사인지를 알게 해줬네요. 아니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쉬운 모드였는데 저는. 제노모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문을 막는 해병대원들, 별다른 액션이 없었는데도 길을 다 차단했다고 하는데 They found a way in. Something we missed. We didn't miss anything. 확장판에서는 자동 조준 화기 장치를 길목에 설치해둔 뒤 많은 에이리언들을 소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제노모프들이 이 길목을 우회해 천장으로 걸어왔던 것이죠. 환풍구로 탈출하다 뒤쫓아온 제노모프의 얼굴을 누르는 바스케즈. 이 장면은 영화의 프로듀서 게일 안나 허드의 발이었다고 합니다. All of the close-ups of the handgun firing at the alien was me. 사라진 뉴트를 찾아내고 도망치는 리플리. 이때 정체불명의 폭발이 한번 일어나는데 이는 앞서 홀로 도망치다가 제노모프와 마주친 버크 때문이었습니다. 삭제 장면에서는 뉴트를 찾는 와중 잡혀간 버크를 보게 된 리플리가 희망이 없는 그에게 폭탄을 쥐어주고 떠나는 순간을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퀸 에이리언. 압도적인 크기는 왠지 절망적인 기분을 들게 만드는데요. 실제 사이즈만큼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 사이즈도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움직이는 것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쪽씩을 맡아 4개가 되는 팔을 움직일 수 있었죠. 퀸의 등장은 에이리언의 설정을 더욱 확장시키는 순간으로서 새로운 의의를 가집니다. 에이리언의 알들을 전부 불태우는 리플리. 이 장면은 실제로 세트장과 소품들을 불태운 것인데요.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소방팀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리플리 일행은 핵 분열 장치로 폭파시키며 남아있는 에이리언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해당 폭발 장면은 전구로 만든 것이었다고 하네요. That nuclear explosion is a big light bulb, literally a light bulb covered with cotton.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오르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 3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 설정이 됩니다. 에이리언과는 뗄 수 없는 그녀의 가혹한 운명이 다시금 입을 벌리고야 말았으니까요.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설정으로 확장한 이야기였음에도 성공적인 안착으로 시리즈의 틀을 세운 몇 안되는 속편의 좋은 예시가 된 영화였습니다. 저는 시리즈를 이 영화로 처음 접했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라 그 충격이 컸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에이리언 3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